네, 이제는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이 정말 충격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 그 이유가 또 뚜렷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보였었는데 오늘 또 반대로 그거의 어떤 상승분을 딱 미국 시장은 보면 정오까지 이후에 좀 조금 진정 좀 하락 약세 보이다가 그럼 미국 시간으로 보면 한 12시 동부 시간이요. 12시간 이후 12시부터 그냥 오후 시간 내내 그냥 주가 완전히 급락세를 보이면서 막판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것이 핵심이 되겠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커머스 주식들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커머스 주식은 역시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소위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외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핑몰로 직접 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것만 갖고는 주가의 하락을 설명할 수 없죠. 여하튼 어찌됐건 주시장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공포의 광란의 매도, 흔히 얘기해서 패닉 셀링이 있었던 것이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은 거의 5%가 떨어졌고요. S&P도 3.5%, 다우지수도 3%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주식 이틀간의 하락을 추이를 보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을 보면 2시 반, 3시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와의 일문일답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그냥 급등하기 시작했다가요. 결국 그것을 오늘 오후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점심시간 이후부터 주가는 이제 급락세로 돌아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이틀간의 아주 극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미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등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하락이었죠. 2020년 6월 달에 6월 11일 날 5.2%가 떨어진 이후에 오늘 거의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굳이 이제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을 수 있겠죠. 역시 상품이나 이런 금융 환경에서 찾으면 어저께 다소 진정됐던 것인데 결국 10년물 금리는 3%가 넘게 일단 오늘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3.1%도 까지 뭐 진격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75bp를 안 한다고 한 거죠. 50bp는 계속해서 커플 오브 타임즈이기 때문에 뭐 2번 내지 3번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시각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금리는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도 다시 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에 관해서는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산 뭐 에너지 가격 이런 에너지를 수입을 이제 안 하는 거를 이제 본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약값이었지만 이제 문제는 어제 하루 이것도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 나온 시점부터 미국 달러가 좀 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무슨 소리냐. 미국 달러는 다시 아주 강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가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주시장 어디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패닉 셀링이 좀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는 대목이고요. 그나마 어제 시장이 올라서 방어판 역할을 좀 해준 게 다행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열리는 금요일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를 꼽아보자면 이커머스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아마존서부터 좀 안 좋다라는 조짐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커머스는 어찌됐건 시장의 주류는 분명하지만 워낙 팬데믹에 워낙 급증한 건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깥에 나가면서 물건도 직접 만져보고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아이쇼핑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어린이날, 물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손에 손잡고 나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사신 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 직장이 있으니까요. 여의도만 보더라도 주말 같은데 여의도 백화점 하나 생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거든요. 바로 네.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이번에 발표됐거나 발표하면서 오늘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이익을 맞출 수는 있지만 가이던스를 좀 낮췄거나 아니면 매출이익 발표되는 거 수치조차 못 맞춘 겁니다. 가이던스를
좀 어렵게 발표한 것이 S랑 EBA입니다. S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공예품을 위주로 하는 회사고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지만 이게 완전히 그동안 오른 걸 다 돌려낸 것이 되겠습니다. EBA도 마찬가지입니다. EBA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겠고요. 아마존에 필적할 것으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것이 쇼피파인데요. 올해는 또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실적 자체를 눈높이를 못 맞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요. 15% 하락했고요. 아마존 뭐 계속 흘러내립니다. 아마존도 7.5%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고 제품을 이제 주로 거래하는 거. 1세대가 이제 뭐 중고나라를 얘기하고 2세대를 흔히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당근마켓 얘기하는데 3세대가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하는 거 아실 텐데 그게 핫한데 미국에서는 그게 기존부터 워낙 핫했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인기가 요즘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저희가 한번 저희가 월거워즈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리얼리얼과 포시마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리얼리얼이 11.8% 떨어졌고요. 포시마크가 3.8%. 바로 이들 회사가 우리나라로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당근마켓 같은 거가 엄청 커져갖고 회사가 된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회사의 어떤 벤치마크가 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커머스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맹주라고 부르죠. 이 망주를 비롯한 빅테크주들 여지없이 급락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예외 없이 뭐 다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5%, 4% 넘게 오늘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장중에 6% 넘게 하락하게 됐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8%입니다. 오늘 트위터는 좀 올라갔고 트위터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났다 이런 얘기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도 직접 CEO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그런 거를 테슬라 주주의 입장에서 뭐 우려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집중했는데 자꾸 다른 쪽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재인식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도 8%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7% 떨어졌습니다. AMD는 어저께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뭐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지만 AMD 상당히 분위기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또 5%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다 올랐지만 금융주도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JP모건도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8%.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 산업재나 이런 리테일 쪽인데요. 캐터필러도 오늘 예외 없이 2.9% 떨어졌고요. 홈디포 같은 경우도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 어떤 조언이 나오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 나오고 있을까요?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질 때 팔아라. 아니면 그래도 버텨라. 어느 쪽일까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주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장기 투자로 보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이제 월가의 투자 전략가들은 주요 IB에 소속돼 있거나 자산운용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글로벌 X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미셸 클러버라는 분도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은 변동성 장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급등, 어제는 또 2020년 이후에 또 최고의 반등, 오늘 또 2020년 이후에 또 최악의 급락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인용해드린 그래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결국 수익이 나는 것이 되겠고요. 항상 가장 크게 반등하는 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날에 주식이 없었으면 그냥 반등도 못하고 그냥 훅 떨어지는 거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락 이후에 또 급등이 있는 법인데 그때 제일 좋았던 며칠만 없더라도 지수를 따라가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날을 우를 보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글로벌 X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비스포크 투자 그룹은 아시다시피 약간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인데요. 파월 의장이 어제 발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5bp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50bp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저께의 발언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의 반등을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고 오늘은 일정 수준 이제
한 발짝 물러서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이 유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 밤에 정말 깜짝 놀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글로벌 X에서는 지금 너무 놀래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닉 셀링을 하는 거는 좀 지양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제 있었던 FOMC 회의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상되는 그 수준 전 그대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50pp 인상은 그대로 정해진 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다음번이 6월 달이 75p 6월 15일인데요. 75bp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 어저께 발언으로 이제 그건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6월 달에도 50pp, 7월 달에도 50pp는 정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어저께도 말은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멘트를 여러 수차례 반복,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소프트 랜딩, 그리고 저도 처음 들은 데지만 소프티쉬한 랜딩, 그러니까 소프트한 느낌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하진 않지만 약간의 덜컹거림이 있는 정도라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렵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핵심은 이거죠. 양적 긴축에 대한 일정을 그대로 발표했다, 예상대로요. 그런 정도가 핵심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시 보면서 참 그래도 시장을 어떻게든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네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5월 Sell in May and Go Away 이게 통하는 걸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제 통계를 보면 5월 달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4월 달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달 중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던 차에 오늘 같은 데도 덜컹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또 하나의 이제 얘기를 잘 못 들으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미국 주시장에서의 그동안 팬데믹 이후 특히 작년 이후에 밈스탁이 엄청나게 시장을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엄청 늘어났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엄청 늘어나는 것을 한편에서 보면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위 로빈 후더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그림이 바로 딱 2020년 이후부터 특히 2021년에 급증한 게 개인 투자 비중인데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보다는 이들이 기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을 나타내냐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구글 트렌드로 여러분들 보는 건데요. 약간 어렵지만 파란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선이 바로 How to buy stock입니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2020년에도 잠깐 늘어났지만 작년쯤에 엄청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부터 더 늘어났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항상 많이 하는 거 집에서 빵을 많이 굽지 않습니까? 네. 빵을 많이 굽는 거가 항상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데 그보다 3배, 4배까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개인 투자가 너무 핫했던 것들이 분들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바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렸던 소위 어떤 그 서비스보다는 상품이나 이런 제품에 끌렸던 소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외출을 나가면서 서비스로 가는 시대 그리고 기술주에 핫했던 것들이 좀 기술주의 비중이 줄어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